동해의 거친 바다를 이력 편주와도 같은 천진호가 거침없이 내닫는다. 그리고 그 배전에 박명호 씨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박명호 씨는 6년 전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자다. 그리고 그는 이곳 대진항에서 흔히 머구리라 불리는 잠수기 어업인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 그가 북한이 지척에 있는 우리나라 최북단 대진항에 둥지를 튼 것은 바로 내 고향 소식을 갖고 내려오는 고향의 대왕 문어를 잡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최북단 어항인 대진항. 이 대진항에서 일명 머구리라고 불리는 잠수기 어업일을 하고 있는 박명호 씨가 조업 준비에 한창이다. 이 잠수기 어업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20kg이 넘는 부력 조절용 신발을 신고 가슴에도 무거운 납을 둘러야 하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벌써 긴장감이 돈다. 잠수를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투구라 불리는 장비까지 착용하면 모두 60kg이 넘는 장비를 몸에 걸쳐야 한다. 이같이 육중한 장비를 갖추고 그가 작업을 하는 곳은 보통 수심이 30m 정도 되는 바닷속. 그 바닷속을 마치 우주인이 우주를 유영하듯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동해바다의 보물이라는 해삼이며 멍게, 전복 등을 딴다. 자체로 공기통을 둘러매고 들어가는 스킨스쿠버와는 달리 머구리는 배 위에서 공급해주는 공기에 생명을 의존한다. 그래서 배 위에서 작업을 도와주는 줄잡이의 역할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아주 위험한 직업이기 때문에 배 위에는 항상 긴장감이 감돈다. 올라오는데 수심이 얕으면 한 40분, 수심이 깊으면 한 35분, 30분. 한 번 내려가면 30-40분 정도 걸리는 작업 시간. 그리고 이 일을 7번 정도 반복해야 하는 고된 작업이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바닷속에 이들이 물건이라 말하는 해산물이 많으면 절로 신이 나기 마련. 서너 차례 작업 끝에 어느새 배 위에는 싱싱한 멍게가 살림망에 하나 가득. 오늘도 바다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어느덧 해가 중천. 이제 오늘 작업도 마칠 시간. 명호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이 해군강, 저 해군강이 이 바다 밑에 경치를 보려면 여기를 보면 돼요. 여기 똑같아요. 해안선하고 거의 비슷해요. 해안선이 백사장인데 또 거기도 버리고 여기 금강산, 해군강 여기 바다 밑에 똑같아요. 그대로 다 있어요. 이제 항구로 돌아갈 시간. 명호 씨가 배전에 편안한 자세로 누웠다. 아마도 고향을 다녀온 꿈에서 깨어나기 싫은 모양이다. 명호 씨가 항구에 도착하자 바빠지기 시작한다. 오늘의 조업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요즘이 비수기라 수입이 별로 탐탁지가 않다. 돈 많이 버는 날은 물론 좋지만 안 버는 날도 더 내려가서 좀 기분 나쁜 건 없고요. 그럼 배 못하죠. 못 벌었다고 기분 나쁘고 하면 안 되지. 나갔다 오늘도 하루 충분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돈 때문에 기분
대진항이 오후의 한가로움에 젖어들면서 명호 씨도 긴장감을 내려놓고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다. 안 왔어, 특수증? 안 왔어? 얼마 부족할까? 들어왔어, 이제 금방 들어왔어. 5만 원 하지 뭐. 이제 동네 경조사도 빠지지 않고 챙길 만큼 남한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남한의 문화가 어색하기만 하다. 여기처럼 예식장이라는 게 없지. 다 집에서 하니까 그게 더 좋아요. 그럼. 얼마나 예식장 가서 하니까 좀 싱겁더고. 하는 사람은 뭐 좀 시골에서 좋은데 그래도 결혼하고 한갑하고 하면 뭐 집에서 뭐 떡치고 뭐 대기 잡고 뭐 저 복잡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분위기가 좀 서지 이거 뭐. 명호 씨가 달콤한 오후 휴식에 들어간 사이 바다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비도 오고 별다른 할 일도 없던 명호 씨가 오후 늦은 시간 마을로 마시를 나왔다. 사례는 별떡은 뭐 있나? 그냥 근데 부모들 살아 계신다 이거. 없나? 북한에. 다 좀 다. 아이고 돌아오셨구나. 누가 또 할 때는 살아 있었는데. 작년엔 좀 알아보니까 다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9년부터 지내는 참 마음 나쁘겠네. 그러니까 뭐 정확히 뭐 언제 들어가서는지 그것도 그러지 모르지. 그러니까 뭐 마음 대추 이래서. 오늘 명호 씨가 술 한잔 하자고 불러낸 사람은 머구리 대선배인 명수 씨. 대진에 정착하면서 처음 알게 됐고 이제는 명호 씨의 든든한 후원자다. 그런데 원래 우리하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슷한데 음식 넣는 데서 지금 뭐 사과 같은 거 그런 거 그래. 꼭지 다 살아있게 넣고 그래, 도래를 꼭지다가. 넣고 그러면 뭐 그리고 우리 다 꼭지 띠. 그다음에 환갑상이든가 잔치상 이런 데는 문어를 넣고 그다음에 제사상 차례상 이런 데는 문어 안 넣고 문어 안 넣구나. 남쪽으로 남한에 정착한 지 어느덧 6년. 이곳 대진에 와서 집도 사고 차도 샀지만 그보다 아직은 넘어야 할 벽이 더욱 많음을 절실히 느낀다. 이유가 있을 건데. 쉴 때 쉬고 그래 하고 또 옆집에 되면라 아는 사람이 많다 이가. 아는 사람이 일단 나오게 되면 인사를 좀 해라. 인사 안 한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소문 들어와요. 제 새끼 저거 말이야 이 북한서 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아직 너무 금방 싫다는 겨. 근데 그래서 그거는 형님 그거는 북한의 일이요. 이거 남한에 와가지고 아니 좀 따르라 남한의 법을 따르려면은 좀 멀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기 사람들이 날 보고 말하는 게 노마에 왔으면 노마법을 따르라. 그래. 이런 말을 나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노마에 온 것이 아니라 내 나라에서 내 나라로 이사 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 말을 나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왜냐면 경상도 사람 여기 와서 경상도 법대로 산다고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함경도 사람 여기 와서 함경도 법대로 산다고 욕하는 사람은 다 욕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 둘씩 그리고 천천히 배워나가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남한의 풍습을 따라하지는 않겠다는 게 명호 씨만의 자존심인 것이다. 모처럼의 술자리를 파하고 나오는 두 사람. 선배인 명수 씨의 걸음걸이가 많이 불편하다. 물론 두세 잔 걸친 술탓도 있겠지만 명수 씨의 다리가 불편한 건
20년 이상 머구리 일에 종사한 사람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잠수병이라는 직업병 때문이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직업병이기 때문에 그건 나도 각오하고 있는 거죠.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고. 그래도 뭐 내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뭐 후회는 없는 거죠. 우리 장인 영감님, 김두한 영감님께서는 술 한잔 마시면 계속 그 뭐야 예해라 만수, 삼월거지 그 노래 계속 부르대. 늦은 저녁 시간 직장에 나갔던 명호 씨의 부인이 돌아와 모처럼 자리를 같이 했다. 선대와 한잔한 술 기운 때문일까 그간 잊고 살았던 일들이 생각난다. 장모님께서는 지금까지 장모님은 아직까지 거의 돌아가셨을 거예요. 뭐 돌아가세요? 되게 정정하시고 좀 남자다운 대범한 스타일이에요. 우리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되게 이뻐해주고 했으니까 기억에 그 얼굴이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남죠. 그래서 그 기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혹시 이제 꿈에서 나타나면 되게 반갑고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그저 그런 기분으로 사는 거죠. 우리 황희들 왔을 때까지만 뭐 아버지가 펄펄했지. 20대 장정처럼 펄펄했지. 그렇지? 나올 때 20대 마냥 펄펄하게 살아계시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부모님. 같이 나와서 올 초 아름아름 알아봤더니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래서 올 추석에는 부모님 차례를 지내기로 한 것이다. 같이 일하지. 같이 배 타지. 머리에 등기 많아서 지시게. 그거는 웅당 맏아들이고 이젠 연세도 계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왔으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 게 여기로 왔으니까 부모들이 심정이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충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으로 돌아가셨을 거다.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차려야지 안 차리면 안 되잖아요. 만약 살아 계셔도 구정하고 추석이 세니까 그건 우선 어른들인데 인사하는 기잖아. 음식을 먼저 바치는 거잖아요. 예의상 무조건 해야 된다. 살아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냄으로 해서 더욱 좋고 왜 살아난 사람을 죽었다고 하면 오래 산다고 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살아 계신 걸 죽었다고 해서 죄를 지냄으로써 더욱 오래 살 것이고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또 우리는 의무를 또 다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내 눈으로 파묻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좀 여론이 좀 그러니까. 고향에서조차 집안 빚어본 적이 없는 송편. 그 송편을 부모님 차례상에 올리기 위해 생전 처음 빚는 명호 씨의 손은 마냥 서툴기만 하다. 이 송편 하나가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그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부모님을 기억하겠다는 그만의 약속인지도 모르겠다. 다음 날 명호 씨가 뒷동산을 찾았다. 그런데 뒷동산을 오르는 명호 씨의 동작이 심상치가 않다. 두 발과 두 팔을 이용해 비탈면을 기어서 오르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도 몹시 힘들어 보이는 이 운동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오고 있다는 명호 씨. 이 운동에 열중인 데는 그만의 이유가 있다. 특히 수심 작업하고 나서 이 허리 아픈 약이 없어요. 뭐 파스 붙여도 그저 그때뿐이고 이 운동 그저 한 2석 달만 하니까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한 3달째부터는 허리가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허리 아프고 지금까지 몰라요. (1km가) 넘는 거리를 오르내리기를 여러 차례. 그래도 힘든 기색이라곤 전혀 없다. 80세까지 머구리로 살아가겠다는 명호 씨에게 이 운동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것이다. 명호 씨가 운동을 하는 들판에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찾아들었다. 이제 나이 46. 가족들을 설득해 목숨을 담보로 탈북을 감행했고 그리고 남한에서의 지난 6년간의 시간들. 돌아보면 정말 꿈만 같은 세월이 흘렀다. 사이 올 것 같았으면 좀 더 친척, 가족, 그러면 이 친구들을 좀 더 같이 좀 도모할 걸 그랬다 하는 게 제일 후회의 막심하죠. 그때는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인지 가다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직계가 아닌 타인 보고 감히 가자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못했는데 나는 뭐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참 아직까지 사람처럼 못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참 어린 시절 고향 동구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즐겨 불었던 풀피리. 그 풀피리 소리에 이렇게 또 하루가 간다. 추석날 아침, 여느 때와 달리 명호 씨네 집이 분주하다. 모르세요? 우리는 처음이 돼서 모르는데. 오동이라고. 가만히 나도 제수 음식을 이리저리 옮겨보지만 도무지 난감하기만 한 명호 씨. 그래도 과일은 남한식을 따랐다. 무릎 꿇고 앉아. 격식이야 어찌됐건 처음으로 부모님께 술을 올리고 장성한 두 아들과 함께 북에 계신 부모님께 올리는 첫 인사. 명호 씨 얼굴이 조금 환해진다. 사단에서는 사정없이 되고 연대에서는 연속되고 대대에서는 대대적으로 되고 중대에서는 차례를 중요한 마치고 것만 되고 모처럼 세 부자가 자리를 같이 했다. 아버지의 일을 돕다 호주로 유학 가는 큰아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작은 아들. 이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갖는 신뢰는 남다르다. 처음엔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긴장해가지고 매일에서 긴장도 했고. 근데 왠지 아빠랑 같이 있으면요 그냥 만사 오케이. 그냥 전부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요. 아빠 옆에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해결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별로 이렇게 긴장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넘어오다가 잠도 잤고요 저는. 남보다 있잖아요. 평범한, 그러니까 남들 다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남들 안 할 때도 하고 할 때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근면성이나 좀 부지런한 성격. 지금만 좋았다는 미친다. 아버지이기 전에 친구와 같은 인생의 동반자를 자청하는 명호 씨. 그래도 아들들에 대한 주분만큼은 언제나 추상 같다. 난 너한테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이제 또 가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 길 갔다가
되돌아갈 곳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내가 여기서 이제 호주 가서 내 하다가 못하면 뭐 저 집에 가서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일단 한번 가서 시작을 하면 되돌아갈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지 성공하지. 내가 물러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패라는 건.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그냥 오지도 말라고 그래. 그래서 죽든 살든 일단 집 떠나서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라. 처한 곳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사생결단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아버지의 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철준이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잘못 그건 추석을 우리 보내고 5천 며칠 년 후 명호 씨가 큰아들과 함께 집 뒤뜰에서 뭔가에 열중이다. 안전한 방식이야. 다 빼내고 불을 떼면 한번 떼면 며칠 전부터 준비해왔던 가마솥을 걸 화덕을 만드는 중인데 연통자리도 미리 만드는 솜씨가 여간 꼼꼼한 정성이 아니다. 와 보세요. 아 이거 뭐야 뭘 짐승 같은 거 잡을 때 맞아. 끓일 게 없어가지고 맞아. 앞에는 어디야? 여기 나무 바가 있으니까 내가 다 걷어내고 명호 있어. 씨가 집 마당에서 수선을 떨자 언제나 그랬듯이 옆집 할머니가 찾아와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 딱 어떻게 됐든 건 참 생각을 잘하네. 여기는 이제 아궁 있어요. 아궁 안에. 며칠 동안 별러 왔던 솥단지 거리도 만들었겠다. 명호 씨가 솥단지 거리 준공 기념으로 이웃 할머니 몇 분을 집으로 모셨다. 또 얼마나 여기 와서 행복하게 잘 사나요? 그래, 일본에 와가지고 명호 씨를 항상 아들이라고 부르는 앞집에 사는 김정옥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참 좋고. 그리고 명호 씨가 대진으로 이사 왔을 때 배를 사라고 1,000만 원이나 선뜻 내어주신 옆집에 사는 이화춘 할머니. 아마 한국으로 나오기는 좀 위험하니까 저 북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마 일본 쪽으로 아마 덜 된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아 원래 우리 나올 땐 살아계셨는데 이들 모두가 명호 씨에게는 부모나 다름없는 분들이다. 돌아가셨다는 말이 들어가지고 어머 세상에. 내가 뭐 사람 안 믿어가지고 막 믿어가지고 나도 손해본 일도 있지만 믿어야지. 젊은 사람 안 믿으면 어떻게. 북에서 여기까지 살려고 나온 사람을 안 믿으면 어떻게 여기 살려고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해다 줬더니 작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달반인가 만에 다 갚았어 그거를. 아들들은 만점 객지 나가 있어서 1년에 정말 뭐 몇 번 보면 못 봐요. 잘 봐야 여름 휴가까지 해서 5번 보면 못 보는데 아침 저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다보고 어머니 하고 하니까 뭐 이웃 아들이지요 뭐. 보내고 나서 또 적적하겠네. 우리 이제 신혼살림 이제부터 해야지. 신혼살림 한다고 좀 아들을 살림 못했나? 아이고. 버처병들이 많아가지고 신혼살림 잘 못했어. 큰아들을 호주로 유학 보내고 다시 신혼살림을 하겠다고 너스레를 떠는 명호 씨. 이 두 할머니에게 이런 명호 씨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영락없는 아들이다. 여름 휴가 때 오고 뭐. 북한 같은 건 10년에 4번 먹어요. 다시 이른 새벽. 명호 씨와 명호 씨 부인이 언제나 그랬듯 아무런 말 없이 새벽을 맞는다. 우리나라 최북단 대진항. 천진호에 가장 먼저 불이 켜지고 명호 씨가 천진호 배전에 앉아 붉게 떠오르는 동해 숨막히게 아름다운 일출을 즐기며 바다로 나간다.
그리고 내 고향 소식을 가지고 온 대왕 문어를 만나러 오늘도 서슴없이 동해 깊은 바다로 몸을 던진다. I see